아무튼 이런 위장 전입이나 뭐 탈세, 탈루, 뒤늦은 납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납득이 되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약, 공직자 배제 원칙 5대 비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표를 앞두고 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선거 캠페인 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선거 캠페인 할 때 내용과 지금 내각에 직접 그 행정을 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10대 과제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정부의 어떤 중요 정책 같은 부분에는 그렇게 하고 인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또 지금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려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뒤늦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네. 인수위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증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뒤늦게 이제 사실은 국정기획자문회의하고 같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짜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지고 가야 될 어떤 부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후보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이상 험결 없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떤 소명을 할 것이냐가 놓여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정이 한 번은 거쳤어야 할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훈식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 그러니까 봐주라.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저걸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까? 새로운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과거에는 위장전입, 자기들 야당 때는 여당 위장전입한 장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봐주세요. 이거네요. 예. 한번 볼까요? 역대 정부에 실제로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면 네, 참여정부 때 이제 장상 총리 후보자와 장단 총리 후보자, 이제 MB 정부 때는 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좀 지나쳤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좀 봐주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말 사과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근데 정말 미안하다. 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모든 내각에 이제 그 들어오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라고 지금 그 실질적으로 세우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기준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문에 붙이고 이와 같은 기준이 생긴 이후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다.
있도록 배제를 시키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장 어떤 5대 원천 배제, 그냥 배제도 아니고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넣어놓고도 1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줄줄이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들어쓰는 분위기를 해드리고 정말 이번에 진지하게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진지한 사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통과될 줄 수 있는 그런 뭐 아량도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은 이번에 분명히 세우고 나가야 어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논란이 다시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1차는 도덕성 검증, 2차는 역량 검증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역량 검증 가기 전에 도덕성 검증에서 거의 다 낙마했고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장 전입의 원인이 뭐였냐. 과거를 보면 세금 탈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재산 형성을 위한 거다. 이번에는 그냥 자녀 뭐 학력 문제는 봐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스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대통령한테 보고되기 전에 후보군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FBI나 여러 가지 국세청이 온 보고를 국회에도 전달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러한 말하자면 솔직하게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도 이제 자료가 제때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런 부분부터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야무야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모두 이제 위장 전입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사태를 매번 이제 새 정부 들어서거나 이제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 이 청문회 나오면서 위장 전입 문제가 항상 불거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위장 전입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뭐 않나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도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위장 전입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능력 있으시고 좀 돈 있으신 분들은 위장 전입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드는 거 아니냐. 특히 과거 청문회에서는 그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교육과 관련된 위장 전입 좀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위장 전입 법을 위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내각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그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인지 누구한지 하여튼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소 날카로운 비판이고 지적이지만 나름대로 뭐 논리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했다가 아마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세게 받았네요. 그러니까 두 명의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선거 때 넘어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자 폭탄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굉장히 좀 눈물 섞인 하소연들을 하기도 네. 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인사를 배려한 측면이기 때문에 호남의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하기 좀 불편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호남에 대한 인선 문제를 떠나서 정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질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현재 분위기라는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에 들어가 있는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의민주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의 공세를 하는 것들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과거와 다른 현상입니다. 요즘은 뭐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문자 폭탄, SNS 이런 공격들이 이어지는데요.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